안녕하세요. 국립특수교육원의 교육연구사 강성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엔 서점에 가서 교재를 구입하였고, 조금 지나서는 최근에 우리들은 온라인 서점에서 교재를 구입하고, 구입된 교재가 택배로 우리 집으로 왔었습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우리 중 일부는 온라인 서점에서 전자책을 구입하여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공부하는 모습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익숙함과 어색함 사이에 어떤 모습이 더 익숙한가요? 교육 환경에 있어서 익숙하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익숙하다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내 동료들, 내 친구들이 다 익숙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대신해 학습을 계획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 학습을 준비해 줄 겁니다. 그 익숙하지 않은 그 누군가는 이 학습의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학습을 계획하고 누군가는 이 학습에 참여하지만 누군가는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익숙한 환경, 일반적인 환경보다는 모든 사람의 이용을 고려한 포용적 교육 환경을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장애인 학습자의 참여가 평생교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장애인 학습자를 고려한 포용적 교육 환경의 구성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포용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용 가능한 환경을 고려한 환경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교재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바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교재가 지금 설명했듯이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더욱이 장애학습자라면 더더욱 이 부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보편적 설계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학습자라 하더라도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법으로 입법화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화장실, 문, 출구,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어디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통적인 교실에서 발생하는데요. 전통적인 교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참여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참여의 장벽이라고 표현할 건데, 참여의 어려움은 노력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것이고 참여의 장벽은 노력을 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교실에서 사용하는 서책형 교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일반적이지만 장애 학습자에게는 장벽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학습자 같은 경우에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각장애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글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선생님 설명을 함께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수어를 못 하신다면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지체장애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책장을 잘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책에 보완적인 설명들이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함께 실려 있다면 물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서책형 책자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형 교재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형 교재를 사용한다면 시공간 제약도 없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넣을 수도 있고 용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 자료와 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특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자료가 변환돼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음이 발생하는데, 디지털형 교재라 하더라도 이것이 무조건 바로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교재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개선 과제와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통계에
보는 장애인의 삶을 보면 전 국민의 90%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장애인의 80% 정도가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있습니다. 4명 중 3명꼴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2018년 연구와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이 스마트 기기를 주로 여가와 SNS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학습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에 어색하다는 거죠. 익숙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학습을 계획하는 사람으로서는 디지털 교재를 선택해서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이용률이 바로 정보 접근성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강좌들이 계획되고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료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연동이 됩니다. 가장 훌륭한 예는 스티븐 호킹 박사인데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휠체어 위에서 다양한 개인 작업들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보조공학기기들이 이런 정보통신 기술들을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통신 기술들을 활용한 보조공학기기들을 사용하려면 제공되는 자료 자체가 디지털로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AEM 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미국 역시 저희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겠죠.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 놓으면 점자책, 스마트 기기, PC, 노트북 등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이용하기 쉬운 스마트 기기나 각종 보조공학 기기들을 사용해서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EM 센터에서는 4가지 일반적인 원칙으로 디지털 자료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지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견고한 이런 형태의 원칙들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들은 보편적 환경에서 잘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국립특수교육원도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장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북, 그러니까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교재들을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 장면에서도 교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제공한다면 더 많은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장면에서 가장 우수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K-무크 강좌거든요. K-무크 강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K-무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는 특히 이 UDL 설계를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AEM 센터의 일반 원칙들이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이름으로 콘텐츠 개발에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독성이나 이미지 활용하는 방법, 대체 텍스트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들이라면 K-무크의 이런 다양한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작 지침들을 꼭 좀 확인해 보시면 아마 더 많은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고 오시죠.
영상은 저희 원에서 개발한 보조공학기기거든요. 학습용 보조공학기기인데 스위치라는 기술입니다. 지체 장애가 있는 학생인데 이 스위치를 통해서 저희가 스마트 기기를 연결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자신이 갖고 있는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일반 학습자들도 사실 이와 같은 접근성 기능, 보조공학 기술들을 확인하고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 보시면 손쉬운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최근 나오는 PC에 탑재된 OS들은 기본적으로 접근성 기능을 다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브라우저에는 소리내어 읽기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책적인 고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1세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기초 문해의 능력이 저희가 알고 있는 분해, 수학, 과학을 포함해서 ICT 문해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ICT 문해 능력이 왜 포함되어 있냐면 포용적 사회 기반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 ICT 능력을 기본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들에 익숙하지 않다면 포용적인 정보 환경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포용적인 정보 환경과 향상된 디지털 역량이 없으면 결국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데 커다란 장벽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장벽을 넘을 수 있게 해줬던 것이 앞서 설명한 정보기술들의 발달들이죠. 정보기술들의 발달에 따라서 저희는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책당국은 포용적 정보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정보화 계획이 추진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보편적 이용을 고려한 전자파일 규격 및 제작 방침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혹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전자파일이라고 해서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전자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파일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협의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2006년 정도 돼서는 국제사회가 단일한 표준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ODT라고 하는데요. 오픈 다큐먼트 텍스트. 개방형 문서 포맷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표준을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특정 워드 프로세서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희 나라는 그 H4의 것을 많이 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모두 다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표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건너온 보조공학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전자 포맷이 개방형 문서 형태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외국에서 온 보조공학 기기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 파일 규격에 대한 제작 방식에 대한 표준화 협의체도 필요하고 각 시도가 이런 보조공학 기기 지원 체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망 구축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시도해서 정보화 종합계획을 통해 표준화하고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포용적 환경이 구축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익숙하지 않음을 익숙함으로 바꿔주기 때문이죠. 평생교육 학습 강좌를 개설하는 평생교육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참여자가 하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어서 만족하는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교원에게 ICT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교육 장면에서도 평생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IT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강좌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 평생교육 상황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게 지역 내에 곳곳에 퍼져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정책을 사용해 주셔야 되죠. 평생교육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 이미 학령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다시 학령기 학생들처럼 체계적인
ICT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시민들의 역량이 성숙하다면 디지털 교재를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거고 이 디지털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장애 학습자들도 다양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접근성에 장벽이 사라지고 어려움만 남겠죠. 앞으로의 학습 유형을 교육학자들은 블렌디드 러닝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면 학습, 비대면 학습, 그다음 이 대면 학습과 비대면이 혼합된 혼합 학습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다양한 학습 유형 속에서 평생교육 학습 사회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학사 제도인 학점은행제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요. 장애 학습자에게도 당연히 평생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특화된 지원으로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평생교육진흥센터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도서관을 통해서 도서관 서비스도 지금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표준화된 플랫폼과 파일들, 도서 정보들이 장애인 도서관 내에서 전자파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무크 역시 다양한 학습 강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도 이와 같은 포럼을 계기로 다양한 정보화와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한 정책 및 평생교육 학습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배려와 양보를 중심으로 보편적 학습 사회로 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연구와 책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강성고 교육연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